본격적으로 시장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은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은식 차장 화상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은식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ECB 소식 큰 호재가 될 줄 알았는데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또다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불과 20분 만에요. 예, 남의 나라 일이죠.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5월에 제가 중요한 게 이제 수급 개선 가능성과 정책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 포인트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경제 지표에 호조세도 있었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잘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또 어제 말씀하신 22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 덕분에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는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이 돼버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글로벌 국가들의 펌프질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양적 완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최소한 7월 참여연 선거 때까지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겐 부담입니다. 자, 미국도 어저께 또 FOMC에서 또 밝혔듯이 매월 850억 달러의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할 것이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ECB에서도 금리를 내렸다는 것. 이것도 역시 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제 지표가 불안하게 나오니까 이건 긴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성장 쪽으로 스탠스를 이제 다시 옮긴 거죠. 물론 그 결정에는 그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에 유로화 절상 우려, 그것도 아마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를 느끼니까요. 자, 이렇게 일본, 미국, ECB, 유럽 등등에서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재의 글로벌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펌프질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들 국가들의 경기가 이를 통해 살아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쁠 건 없죠. 분명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가, 자,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최근의 상황이 당연히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우리 이런 장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느꼈는데요. 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승부처는 다음 주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추경 최근 정세 논란 때문에 여야 다툼이 좀 있죠. 추경 예결위가 지금 공회전하고 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지만은 4월 임시국회가 7일까지입니다. 여야가 분명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의지가 있었고, 또 이게 만약에 5월 임시국회를 밀릴 경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위기론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한미 정상회담이 7일날 있습니다. 뭔가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또 중요한 목요일, 9일 금통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떤 그 펌프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냥 밋밋하게 넘어갈 것인가, 이 상당히 세 가지 중요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어떤 의지가 묻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본 외국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해서 아마 승부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 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제가 좀 웃었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코스피 시장 지금 약보합으로 다시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것들 사고 있을까요? 먼저 외국인 봐주십시오. 지금 전체 시장이 좀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거래소가 힘 못 쓰는 것은 외국인 매도 때문이고요.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또 힘을 못 쓰는 것은 기관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역시나 아쉽게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 전기전자, 금융화학, 제약 등 해서 매도가 나오고요. 운수, 장비, 철강, 통신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특징적인 쪽은 역시 운수 장비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죠.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기아차, 현대, 모비스 같은 종목이 눈에 단연 보이고요. 그 외에 KT, SK텔레콤, 통신주 최근에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또 고려아연 같은, 역시 실적보다 좋은 게 없죠. 실적에 대해서 좋은 얘기 나오니까 고려아연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흐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뜨뜻미지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차들 오늘 자동차 반등이 있다 해서 봤더니 기아차가 7거래를 연속 상승하고 있고 그 뒷배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었군요.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 최근에 펀드 쪽으로 돈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대로 볼 때 지금은 매수가 들어올 때니까 그나마 이제 외국인의 대항마 역할을 해주는데 강한 힘은 항상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기관들이 코스닥 쪽에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이 거래일 동안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고 오늘도 매도가 나오죠. 요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보면은 음식료라든지 전기전자, 뭐 서비스, 화학에서 매도가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제약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뭐 KT 같은 종목이 보이고요. LG전자, 뭐 기아차 특징적으로 보이죠. 대우조선해양, 풍산 같은 종목이 있는데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뭐 장을 이끌겠다는 어떤 의지가 묻어 나오는 종목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다음 주가 좀 지나면은 수급에서도 좀 방향성이 나올까요? 이 불안한 게 더 큰 걱정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예, 뭐 오늘 당장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가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다음 주부터 해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낙폭과대주 단기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벌써 한 4개월째 말씀드렸던 게 5개월째 넘어가나요. 코스닥 실적 우량주 중기 관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낙폭과대주야 이제 이격 좁히는 과정을 좀 먹겠다는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차익 매물로 조정이 나올 때 그게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종목 중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조절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 모든 전략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돌아와야 된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야 시장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시장은 외국인을 보시고 종목은 기관을 보자. 여전히 같은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으로 시장 풀어보고 전략까지 함께 세웠습니다. SK증권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